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밤 2023 세계 잼버리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아제르바이잔 총회장에서 막판 유치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곡물 수탈과 징용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익산역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광복절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23 세계 잼버리의 새만금 유치 여부가 오늘 아제르바이잔 세계 스카우트 연맹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됩니다. 100여 명의 대표단을 파견한 전라북도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앞세워 막판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아제르바이잔 현지에서 박찬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세의 자치와 예술적 감각의 현대적 건물이 공존하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라북도가 2023 세계 잼버리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새만금을 홍보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전격 방문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To make this world better for young people, young scouts, we will provide that opportunity. Come to Saemangum in 2023. Draw your dream.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도 스카우트 회원국들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한국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여러 부대 행사를 포함한 여러 시설을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새만금은 경쟁 상대인 폴란드 그단스크에 다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같은 유럽인 폴란드를 지지하고 있지만 아시아를 비롯해 중남미와 아프리카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Que tout le monde est content de venir, est content de participer à la réussite de ce jamboree en Corée. 오늘 최종 개최지를 결정하는 150여 개 회원국들의 투표에 앞서 후보지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됩니다. 한국은 오늘 프리젠테이션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카우트 야영장을 강조하며 폴란드와 차별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새만금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세계 잼버리의 유치 여부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쯤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 대책으로 대규모 구책 사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근대 역사 문화 시간 여행 벨트와 역시 1조 원 규모의 선유도 고군산 군도 해양관광 거점 조성 사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총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기반 부품 글로벌 기지 조성 사업과 미래형 개인 항공기 시범도시 조성, 군산 전북대 병원 건립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정부 방침에 따라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금지하고 3,000수 이상을 사육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조사를 벌여 안전성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서만 추후 계란 출하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도 어제부로 계란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 재고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나서 당분간 계란 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때 주춤했던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재배 면적을 가진 전라북도 역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전주시내 친환경 농산물 전문 취급업소. 회원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 안에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구비돼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조합원 수가 1,000명까지 느는 등 최근 몇 년 새 매출도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친환경 제품을 이용하는 게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소비 패턴을 보게 되면은 1차적인 농산물보다는 약간 가공식품 위주로 해서. 지난 2012년 부실 인증 파동을 겪으며 급속히 쇠락했던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점차 회복되면서 지난해는 시장 규모가 1조 5천억 원대로 연간 8.9%나 성장했습니다. 매장 형태도 다양해져 대형 할인마트 위주에서 이제는 전문 판매점과 로컬 푸드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쌈, 채소 등 신선식품에 편중돼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의 기대가 엇갈리는 판매 가격은 친환경 농산물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농가들은 1.6배에서 1.7배를 받아야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1.4배 정도만 지불을 해도 적정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전남에 이어 전국 2위의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전라북도. 이제는 면적을 넓히기보다 산지 유통 조직을 광역 단위로 확대하고 다품종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가축질병 컨트롤 타워가 시범 구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닭고기 업체인 참프레와 함께 18억 원을 투입해 150여 개 양계 농가에 축사 내외부를 녹화하는 적외선 카메라와 이를 모니터하는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관제센터는 폐사율과 사료 섭취량,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해 질병 가능성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사양 관리와 방역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성숙기나 수확기에 접어든 일부 과실의 햇볕 대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고온과 강한 직사광선으로 과실의 표면이 타들어가는 햇볕 대임, 일명 일소 피해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우짜란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과실이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탄산칼슘이나 카올린액을 예방적으로 뿌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차량이 전주 시내에만 한 해 수백 대에 이릅니다. 계속되는 긴 불황에 멀쩡한 차도 방치 차량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 송천동의 한 공영 주차장. 앞이 심하게 찌그러지고 에어백도 터져 있는 사고 차량이 벌써 2달째 방치돼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역시 벌써 1년 넘게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경기도 사람으로 파악됐지만 연락은 닿지 않습니다. 안 좋지. 진짜 안 좋지. 거기가 좁고 그래도 심하게 울타리 놓고 맥혀서 깝깝이 죽었잖아요. 전주시 견인보관소에는 버려진 차량들이 빼곡합니다. 방치차의 대부분은 자동차세나 지방세가 체납돼 이렇게 번호판이 영치된 차들입니다. 예전엔 폐차 직전의 차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외제차부터 시작해 멀쩡한 차들이 많습니다. 사업 실패 등으로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진 탓입니다. 지난해 전주시가 견인한 방치 차량은 390여 대, 올해도 벌써 160대에 달합니다. 지난해 4차례, 올해도 벌써 3차례 공매 처리를 했지만 여전히 보관 장소가 부족해 동물원 주차장까지 침범하는 실정입니다. 보통 하루에 많을 때는 대여섯 건, 적을 때는 한두 건. 등록 원부상 압류자리 많이 걸려 있고 그러니까 세금 미납 차량인가 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 이렇다 할 대책 없이 해마다 늘어만 가는 방치 차량. 오랜 불황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일제 곡물 수탈과 징병징용의 아픈 역사가 있는 익산역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광복절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앉아있는 다른 소녀상과 달리 유엔 인권 결의안을 짚고 일어선 모습으로 제작돼 일본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단아하고 결연한 모습의 소녀상이 익산역 광장에 우뚝 섰습니다. 앙다문 입술은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결의안을 손으로 굳게 움켜쥐고 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문을 딛고 일어선 모습에서 역사를 바로 세워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한일 합의가 밑에 발바닥에 있습니다. 파기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이리역, 지금의 익산역은 지난 1912년 젊은이들과 어린 소녀들을 전쟁터와 위안부로 보내는 거점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런 고통을 잊지 말자는 뜻이 모여 1억 원 가까운 성금이 마련됐고 소녀상은 건립될 수 있었습니다. 곡식들이 일본으로 수탈이 됐었고 또 우리 젊은이들과 꽃다운 어린 소녀들이 전쟁터와 위안부로 끌려간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염려해 건립을 주저해온 코레일도 서명운동 등 시민들의 열의에 못 이겨 역 광장을 내줬습니다. 익산 소녀상은 전주와 군산, 남원, 정읍에 이어 도내 5번째로
고래 일의 자산인 역 광장에 세워진 건 전국 최초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알고 위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광복절이라서 더욱더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이제는 호남교통의 메카가 되어 무수한 사람들이 교차하는 익산역 광장. 이곳을 지키고선 평화의 소녀상은 광복 72주년을 맞은 오늘 시대와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전북의 독립운동가를 돌아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주대는 어제 전주역사박물관에서 8.15 학술대회를 열고 습재 최재학과 일송 장현식 선생 등 항일의병과 민족주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북에서 활동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의 활약을 조명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헌옷수거함에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내 민간 의류 수거함에서 분류된 의류는 48만 점으로 72%에 불과했으며 건전지나 형광 등 소형 가전제품 등 잘못 버려진 쓰레기가 30%에 달했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헌옷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업체가 불법 쓰레기 처리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안전 불감증이 심각합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도내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된 건수가 5천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향 지시 등 없이 차선을 바꾸거나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고 공익신고가 접수될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임실군이 홍실고추 제값받기를 위해 홍보 마케팅을 실시합니다. 또 전국의 요리 고수들이 순창에 모여 고추장 요리 경연대회를 갖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관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다음 달 13일까지 5주간 고추 가공센터 무료 견학버스를 운행합니다. 홍실고추 홍보를 위한 견학버스는 전주시 권역 4개 노선으로 생산시설을 공개해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인데 운행 시간은 매주 월, 화, 수요일입니다. 너무 시설이 잘 됐어요. 세척도 고추를 잘하고 건조 그런 거 굉장히 세척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완주군은 온난화 현상으로 관내 패션 프루트와 한라봉 등 열대과일 재배 면적이 17개 농가에 이르는 등 계속 확대되면서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순창군 고추장요리 전국대회가 오는 10월 장류축제 기간에 열립니다. 올해로 14회째인 전국대회는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 가족부 등 50개 참가해 전통 장류를 활용한 요리 경연을 벌이게 되는데 다음 달 20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순창 고추장을 이용한 특색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실력 있는 요리팀의 많은 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수 와룡과 방화동 자연휴양림이 여름 휴가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목재문화 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오토 캠핑장 등의 시설을 갖춘 휴양림에는 지난달 15일 문을 연 뒤 지금까지 5만 명이 넘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과 관련된 시민 기록물이 수집됩니다. 전주시는 시민들과 함께 온 경기장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하고 경기장 신축 당시 사진이나 도민성금 관련 기증문서 등 각종 기록물을 연말까지 공모해 시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관련 자료를 모아 내년 초 전주종합경기장 50년 기록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소비자 상담기관에 16,000여 건의 상담과 피해 구제 요청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0.1%인 20건만 법적 기구인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로 이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소송이 아니더라도 분쟁 조정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분쟁을 미리 끝내지 말고 조정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도민들과의 SNS 소통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현재 페이스북 팬이 15만 명을 넘어서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전라북도가 4위에 올랐고 이용자 반응 지수나 게시물 공유 건수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페이스북을 통해 도정 현안과 관광, 문화, 도민 일상 등 다양한 소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오던 4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달간 지적장애를 가진 32살 B씨에게 접근해 금융권 대출을 받게 한 뒤 2,700만 원을 가로채고 B씨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 결제 등으로 5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기소됐습니다. 초혼 연령뿐 아니라 재혼 연령 또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남성의 평균 연령은 32.8세로 10년 전과 비교해 1.8세 높아졌고 여성은 29.7세로 같은 기간 2.3세나 높아졌습니다. 한편 재혼 연령의 경우 남성은 47.8세, 여성은 43.3세로 10년 전과 비교해 각각 3.9세와 4.3세 높아졌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대한무예공연예술단 지무단이 오늘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건무 공연을 선보입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이 내일 예술의 전당에서 클래식 젊음을 만나다를 주제로 기획음악회를 갖습니다. 나누고 비우고 채우는 송광백년 나비채 음악회가 모레 완주 송광사에서 열립니다. 전주 아하 아트홀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전주 국제 10분 연극제가 19일과 20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초청으로 진행됩니다. 군산 어린이 공연장은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무료 상영합니다. 남원시는 오늘 시청 주차장에서 하절기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합니다.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에서는 광복 72주년을 맞아 오늘 대한민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를 초청해 진행합니다. 김제시는 시장 활성화와 고객 유치를 위해 내일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갖습니다. 달리는 것만으로도 기부가 되는 국제 어린이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오늘까지 접수받습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재능봉사자 양성을 위한 자원봉사 특화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5에서 3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나타내겠으며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